자, 이번 영상에서는 1등급도 후반, 2등급도 초반대 학생들,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라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 이 점수대 1.8등급, 9등급, 2.1등급, 2등급대 이 학생들, 주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를 많이 일단 교과로 살펴보게 되는데, 어떻게 점수가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종합전형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 대학을 한 라인으로 묶어서 많이 보는데, 각 대학들은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동, 홍숙 이렇게 묶어서 상위 15개 대학으로 보고 있는데,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단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 세 가지 교과 전형으로는, 자, 건국대는 KU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홍익대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전형 방법으로는 건대가 학생부 70에 서류 30, 동국대가 교과 70에 서류 30, 홍익대는 그냥 내신만 100 이렇게 봅니다. 건대와 동국대가 비슷하죠. 특히나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건대가 동국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국대가 서류 3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지만 경희대에서도 서류 30이 반영되지만, 건대 동국대가 비슷한 형태지만 가장 서류의 영향이 큰,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영향이 가장 큰 거는 동국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런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서류 30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서류 30이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내신이 약간 불리한 친구들이 또 이렇게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양날의 검처럼 이 불확실성이, 보통 교과 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함이 가장 큰 장점이 돼야 되는데, 이 서류 30의 영향 때문에 되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전형은 모양새가 비슷하고요. 그에 반해 홍익대는 그냥 내신 100으로 뽑습니다. 추천 인원은 건대는 인원 제한이 없고요. 동국대는 8명인데 졸업생까지 가능한데, 학교마다 실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재학생 우선 추천하고 인원이 남으면 졸업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작년 제가 3학년 부장했을 때 이 동국대가 가장 골치 아팠습니다. 나머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산출하는 그 기준으로 내신 석차대로 이 추천 인원을 할당하면 되는데, 여기 동국대 같은 경우는 30%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담임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학년부장으로서 고민이었고,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지원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동국대는 딱 8명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8명 이상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없었고, 심지어는 재수생도 동국대 전형으로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익대는 10명까지고요. 삼수생까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생 우선, 재학생에서 다 차지 않으면 그 다음에 졸업생, 삼수생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반영교과는 건국대는 국수, 영사, 과 전과목입니다. 보통 국수, 영사, 과 전과목이니까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다 사회과학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 동국대는, 자, 여기서 이제 파격적이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하고 한국사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다가 한국사가 꼭 들어가서 이 중에서 잘 나오는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기준으로는 내신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1.5등급 대부분 안쪽이에요. 보통 오늘 영상 주제가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인데, 동국대 기준으로 내신을 산출하면 1.5등급 이내입니다. 1.2등급, 1.3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산출 내신이 되게 높게 나오니 동국대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본인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점수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국대는 교과가 70이고 서류가 30이지만 결국은 30밖에 안 되는 이 서류의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내신으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고 맞는데, 보통 1등급도 후반, 2등급도 초반에 아이들이 요 동국대 기준으로 산출하면 1.2등급, 3등급, 4등급, 못해도 1.5등급 안에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나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동국대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잘 나오고요. 그만큼 동국대는 기본적으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쓰라고는 돼 있지만
요 점수대 아이들 중에서 학교생활 충실하게 했다라는 걸 이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는, 이름은 교과지만 실은 학종하고 별 다를 거 없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세 개 라인 중에서 제가 건대, 동대, 홍대를 같은 레벨로 놓고 보는데 홍대는 최저가 있고 두 대학은 최저가 없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봤을 때 홍익대는 최저가 3화 8입니다. 3화 8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봤지만 경희대가 2합 5였고 외대가 2합 4였습니다. 중앙대 시립대는 3합 7이었는데 홍익대는 3합 8이에요. 3합 8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세 개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수시러들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해왔던 친구들은 보통 영어나 탐구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취지를 맞추는데 3합 8이 되려면 뭐가 됐든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은 필수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보다는 세 개 영역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홍익대를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약간 변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전년 대비해서 달라진 건 없고요. 일단 인원을 봤을 때 건대는 441명,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가 늘긴 늘었습니다. 동국대는 384명으로 23명이 줄었고요. 홍익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형에 있어서 2014학년도 별 차이는 없는데 동국대가 이 서류 30%에 반영할 때 학생부 전 영역을 다 봤습니다. 출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행태까지 다 봤는데 올해는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그 생활기록부의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교과 관련 영역이 뭐냐 봤더니 기본적으로 출결 포함해서 출결, 그다음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특이 나오고 그다음에 행발을 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창체를 보는 부분이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특, 가장 중요한 세특은 여전히 강력하게 본다. 자,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한번 2024학년도 결과를 얼마 전에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홍익대는 아직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때까지 아직 전년도 결과가 올라오지 않아서 홍익대는 불가피하게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몇 개 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1.57이었고요. 그 다음에 50% 컷이, 그 다음에 70% 컷이 1.78이었습니다. 꽤 높죠. 가장 인문 쪽에서 잘 나가는 메인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반해 동국대 같은 경우는 동국대가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10과목만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 10과목은 1.29와 1.60이 나옵니다. 1.29는 평균 등급이고요. 1.60은 최저 등급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동국대에서 그 합격자 결과 발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2.09와 2.52는 어떤 의미냐? 전 과목을 했을 때 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등급 때 내신 가진 아이를 10과목만 했을 때 1.29가 나온다는 거고요. 2.52의 내신을 가진 친구의 그 동국대식 하면 1.60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 때의 아이들이 붙었습니다. 자, 같은 과인데요. 같은 계열인데, 같은 인기가 있는 과인데, 건대랑 동국대가 내신 차이가 그래도 많게는 0.5 정도, 0.7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서류의 영향입니다. 건대도 서류를 보지만, 건대도 서류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지만, 동국대에서 좀 더 서류의 영향, 작년까지는 생계별 다 봤기 때문에 서류 영향이 있어서 낮은 내신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동국대식으로 계산이 높게 나와도 동국대는 어렵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3학년 부정할 때도 동국대 쉽게 보지 마라. 아무나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많이 했고요. 실제 지원한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동국대 3명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도 우리 자연계열에서 꽤 인기 있는 건데 1.8에서 1.89, 그 다음에 동국대는 2.06, 2.52, 1등급 후반, 2등급 초중반, 경제학과 인문에서 인기 있는 학과죠. 1.82, 1.87, 동국대는 2.27, 2.60, 경영학과 1.85, 2.04, 동국대는 2.30, 4.00, 요런 거. 4.00이라는 게 종합전형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 영향력이겠죠. 홍익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학년도 입시 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는데 1등급대 후반, 2등급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뭐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작년 대비 작년하고 2024학년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전형은 건대, 동대, 홍익대 셋 다 학생부 종합전형 한야만 운영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경희대를 제외하고서는 중앙대, 그다음에 시립대, 외대 둘 다 면접평가 서류 두 개의 종합전형 운영한 거에 반해서 요 라인에서는 종합전형 하나씩 운영하는데 건대 동국대는 단계형으로 1단계 면접에서 3배수,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서 3.5배수를 뽑는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고 4배수 뽑는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고 홍익대는 서류 100입니다. 면접을 안 봐요. 대신에 홍익대는 종합인데도 최저가 있습니다. 교과하고 똑같은 최저를 달고 있고요. 나머지 건대, 동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대, 동대는 교과 전형도 최저가 없고 종합 전형도 최저가 없어요. 대부분의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죠.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만 빼고 올해 뭐 한양대고 시립대가 최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양대는 들어오지 않죠. 최저가 없지만 여기 시립대가 최저가 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홍익대만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서류 평가를 보기 전에 이제 모집인을 놓고 보면 건대는 833명, 동국대는 507명, 홍익대는 467명입니다. 아까 교과 전형의 인원하고 비교 보면 교과보다 종합을 훨씬 더 많이 뽑아요. 자, 요 대학 가려면 교과와 종합을 같이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는 건대를 교과로만 쓸 거야, 나는 동국대를 교과로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와 종합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1등급대 후반, 2등급대 초반, 초중반에 우리 학생들은요. 자, 서류평가는 건대는 진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봅니다. 요 개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이제 거의 이제 표준이 돼버렸죠. 동국대는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학업,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보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인데 메인은 학업, 전공, 적합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인성 및 사회성은 20% 미만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홍익대는 서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뭐 나타내지 않아서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대, 동국대, 홍익대의 2023년도 입시 결과를 볼 텐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2.07, 그 다음에 70%컷 2.39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 2.13, 2.25, 경제학과 2.42, 2.48, 경영학과 2.2, 2.3이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교과 전형이랑 내신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에 서류를 반영했더니 종합 전형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이런 어떤 안 좋은 내신으로 붙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자 2.21, 2.43 아까 말했죠. 앞에 있는 건 평균이고 뒤에 있는 건 최저 점수인데 전기전자공부 동국대는 전자전기공부라고 하는데 아무튼 2.28, 2.59이고요. 경제학과만 평균 2.91인데 최저가 6.00입니다. 그러니까 6등급짜리가 붙은 경우가 꼴등으로 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 일반 건지 어떤 뭐 서류적인 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에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학과도 3.03과 최저 5.35가 있지만 이 끝에 있는 점수에 너무 우리가 생각해서 동국대를 6등급도 붙을 수 있어. 경영학과를 5등급대 초중반에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2등급대 못해도 3등급 초반에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서류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붙는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을 비교해보면 내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만큼 종합에서도 내신의 영향이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서류에서 변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혹시나 종합으로 나는 대박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6종합 쓰는 것도 위험하고요. 6교과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섞어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전형에만 여러분들이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내신은 내신대로 관리하시고 수능 최저는 수능 최저대로 종합은 종합제대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2등급대 중후반, 2등급대 초중후반 과에서 약간 다르지만 이게 종합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비교해 봤을 때 1등급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이런 차이를 좀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건대랑 동국대 서류적인 얘기하는데, 이건 교과 전형, 이거는 종합 전형이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가 있는데, 건대에서의 교과 전형은 공동체 역량을 보지 않고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보는데, 배점이 학업 역량이 더 높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본다는데, 이 공부라는 건 단순히 등급에만 보지 않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세트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고요. 또 어떤 과목 유수했는지, 우리 보통 교과 전형하면 점수 맞춰서 과를 바꿨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과를 바꿨을 때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 뭐냐면, 원래는 학업 역량에 탐구력이 있는데 교과에서는 탐구력은 보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에서는 탐구력,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게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면 종합으로 쓰시고, 만약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내신이 좀 더 도우면 교과적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동국대도 자,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면, 사회성 보는데, 아까 학업과 전공 적합성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면, 사회성이 좀 약한데, 특히나 교과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드림 전형, 대표적인 종합 전형인데, 여기서는 전공 수학 역량에 해당하는 전공 적합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찌됐건 교과든 종합이든 학업과 전공 적합성이 80%를 차지하고요. 인성의 사회성, 위에서 말하는 공동체 역량이 되겠죠. 이거는 20%씩 차지한다. 그래서 평가 요소를 잘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대의 동국대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전년도에는 생계부 전 영역을 봤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내 책자를 보니까 출결,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특, 행특 요거를 보겠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창체 부분이 빠졌다.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이 빠질 뿐이고, 나머지는 전년도가 큰 차이가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랑 동국대를 점수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익대는 아직 점수 2024학년도 결과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발표한 건국대하고 동국대만 비교해봤는데, 건국대는 아까 교과 전형을 국영수사과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동국대는 원래는 10과목만 반영하는데, 웃긴 건 반영은 10과목 하는데 합격자 발표에 보여주는 점수는 이렇게 전 과목을 보여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물론 이건 전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 건대하고 굳이 비교해보면 뭐 제2외국어나 뭐 정보나 이런 과목들은 빠져 있어요. 하지만 뭐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자, 같은 영문과라 하더라도 건대 교과랑 건대 종합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했지만 이 차이들 보세요. 아까 보여줬던 과들은 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일부 과들은 교과랑 종합의 차이가 꽤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별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과와 종합의 차이가 0.5에서 1등급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공식은 아니지만 2, 3등급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러니까 교과는 2등급인데 종합은 4, 5등급으로 붙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나 일반고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강세가 있는 과도 있지만, 요즘 특히나 더 핫한 과들 중에 하나가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너지공학, 그 다음에 융합생명, 생명자 붙은 것들은 여전히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과들은 같은 과 내에서 상당히 점수가 높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대 교과랑 동국대 교과는 서류 30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내신을 형성합니다. 이 정도 내신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경외 시에서 과만 잘 골라가서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신을 가지고 최저가 되면 중경외 시 중에 하나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최저가 안 되면 건동을 쓰는데, 그런데 만약에 서류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 교과도 떨어지는 거예요. 교과의 서류 때문에 건대와 동대를 주저하는 사람이 건대와 동대의 종합을 쓰기는 또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최저를 못 맞추면 1.5등급의 내신을 갖더라도 건동의 라인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건대보다는 좀 더 점수가 뒤로 밀려 있는데, 그 이유는 서류를 좀 더 빡시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융합 확보,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죠.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생명자 붙으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화공생물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강세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가 있다. 그래서 전 과목 기준으로 1등급 후반, 1.8등급, 9등급, 그다음에 2.1등급, 2등급 요 정도 라인대 되는 학생들이 중경외시를 최저를 맞췄다고 해서
마냥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통 건동홍에서 붙어야 되는데 이 서류적인 평가를 잘 고민해주고 쓸 수밖에 없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